좋은 거를 알려주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우와 하고 갈 때는 늦었다. 3천 모으고 청약하고 나머지 1억 모아서 하나 더 하고 아파트 사고 더블로 뛰어서 건물로 가자. 솔직히 1,000만 원보다 부동산 투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럴 게 좀 덜 할 때 1,000만 원은 금방 다시 모을 수 있잖아요. 근데 1억은 금방 다시 못 모으잖아요.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열심히 살아야 부자가 된다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솔직히 대표님들도 저희랑 비슷한 세대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됐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답이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투자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투자는 이제 돈 투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 투자. 가장 크게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노동이나 사업을 통해서 벌은 돈을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냐. 어쨌든 내가 일을 하면 급여가 들어올 거고 사업을 하면은 사업 소득이 들어올 거고. 근데 그 통장에 돈을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 그 돈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불리기 위함이 이제 그 돈의 투자라고 하는 건데 이 투자에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투자가 있잖아요. 금융 쪽으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적으로도 있고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해외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선물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사람 투자는 같이 일할 사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혹은 이제 주변에 인맥을 늘리는 그런 투자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는 당연히 기본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 할머니는 강남에 땅을 안 사놨을까?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돈으로 투자를 했던 것이 이게 불어서 자산이 좀 커지게 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정말 필요하다. 열심히 사는 것 플러스 투자는 벌어서 모았으면 뭘로든 투자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에 굉장히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열심히 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20대 때 열심히 사는 거, 30대 때 열심히 사는 거, 40대 때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50이 넘어가면은 몸도 좀 고장나고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30대 때처럼 일도 할 수가 없고 마음은 열정은 가득하지만 몸이 안 따라주거든요. 어디서 받아주지도 않고 현업에서 떠날 때가 온다. 그때를 대비해서 투자라는 걸 해놔야 된다. 두 분도 원래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투자에 관심 많았지. 그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더 궁극적인 목표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가장 컸었어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투자를 잘해야 되고 투자를 잘할 돈을 만들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역순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항상 목표 정하고 역순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기. 그리고 1부터 다시 시작하기. 그렇게 이제 했었죠. 근데 우리는 돈을 벌고 열심히 사는 이유는 다들 돈이 많아서 행복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 같으세요? 부자의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치열한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 집값이 그래도 3, 40억은 하잖아요. 기본이. 3, 40억에 대한 돈의 기준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지방에 내려갔어. 저희 전주에 사는 동생을 또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건물을 이걸 보여주면서 형님 제가 이거 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래갖고 어떤데 스펙 얘기해봐봐. 프라자 건물이 30억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받았는데 거의 50억 나왔대. 50억 나왔는데 건물주가 급해가지고 20억 깎아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건물 규모면은 강남에 이게 오잖아요. 이거 한 400억 정도는 할 거예요. 돈의 기준 차이가, 기준점이 다른 거죠. 강남에서 좋은 아파트 살고 건물 가지려면 몇백억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40억도 안 하는 돈으로 건물도 큰 거 가질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누구한테는 10억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20억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30억, 40억이 부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주 그 친구들한테 얘기한 게 너네 이 정도면 완전 성공이 했다. 왜냐면 너네 거기서 사업체가 있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하는데 거기 좋은 아파트에 좋은 건물, 코너 건물에 완전 배우세가 탄탄한 그런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면 너는 충분히 부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선은 기준점을 먼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부자 되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나는 뭐 한 50억 정도 자산이 있고 현금을 뭐 예를 들어 5억 정도 보유하고 싶다. 그 목표라는 게 먼저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랬거든요. 강남에 내 집 하나 갖는 게 사실 꿈이었었어요. 건물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었고 그때 당시도 강남 아파트가 막 15억 정도 할 때였었어요. 예, 그 정도도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쌌어. 말도 안 돼. 근데 그거 가지려고 10억이라는 거를 기준에 두고 우리가 역으로 15억 하려면은 예를 들어 반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반은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계산 나오잖아. 7억 5천에서 뭐 취등록세하고 뭐 해가지고 한 8억 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8억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거의 10년을 그냥 일을 해도 모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돈이었었어요. 너무 막연했죠. 3천 모으고 청약하고
또 나머지 1억 모아서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이제 그 2개 잔금할 돈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아파트 사고 들어가서 입주하고 살다가 보니까 또 값이 더블로 뛰어서 그거 팔고 건물로 가자. 그때마다 목표는 저는 해마다 생기는 거라 생각해요. 지금 당장 내가 부자가 돼야지가 아니고 현실성 있는 집 사야지, 혹은 차를 바꿔야지, 혹은 내가 뭐 비트코인 5개를 가져야지. 비트코인 한 방에 내가 5개 못 사잖아. 지금 비트코인 5개 사려면 돈이 얼마예요? 하나당 거의 뭐 1억 5천 6천 하니까요. 그죠?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 거? 거의 7억 5천이 있어야 되는데 7억 5천 현금으로 사야 되잖아 또. 그러면 역으로 이제 싼 거부터 해가지고 막 이게 공부해갖고 이거저거 사고 팔고 단타가 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막 이렇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부동산이든 모든 투자 상품 자체가 이제는 단타가 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됐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귀가 좀 얇아가지고 누가 좋다면 사. 근데 또 떨어져. 그러면 팔아버려요. 이러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어느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단타성만 노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조금 실패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부동산도 그렇고 뭐 코인, 주식 모든 투자가 같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보가 방금 얘기한 대로 너무 널리 퍼져요. 요즘은 고급 정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든 뭐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든 혹은 뭐 스레드에 올라오든 거기 올라오면 이제 다 아는 거 사람. 거기에 보면은 좋은 영상들이나 정보 뒤에는 조회수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봤는데 막 20만 조회수, 30만 조회수가 나왔어. 30만 명이 다 아는 거야, 그거를. 그럼 그 사람들 중에 솔직히 10%만 그거 해봐. 3만 명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건 고급 정보가 아닌 거지. 그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면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막 여기 이거 좋다 그러면 다 절로 몰리고 저거 좋다 다 몰리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단발성으로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 이번에 막 장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또 좀 안 좋아지잖아요.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이거 1억 2억 또 올라가겠지. 그 부동산 분들한테 혹은 전문가 분들한테 이거 언제쯤 올라갈까요? 저희 이렇게 막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그래요. 뭐 예를 들어 100억짜리야. 언제 오를까요? 물어보세요. 저희도 최근에 경험했었잖아요. 이더리움 제일 비쌀 때 사갖고 제일 바닥 찍고 최근에 지금 올라왔어요. 끝났어요. 60%까지 마이너스 났다가 회복했어요. 마이너스 40%일 때 팔까 했는데 아니야 기다리자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오를 것이 너무 짧게 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어요, 요새는. 왜냐면 너도 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좀 잘 분산해서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저점이 있으면은 고점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도 있을 거고 고점에 샀으면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시간까지 2번 걸릴 건데 팔아야 될 목표가를 일단 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0억짜리 살고 있어. 근데 내가 뭐 한 40억 되면 팔겠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내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뭔가를 뭐 처분을 해야 된다던가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던가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거보단 덜 먹을 수는 있어요. 혹은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런 기본적인 목표는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남한테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근데 참고는 하는 건 좋죠. 계속 정보를 계속 듣는 건 좋죠. 근데 결국 이게 투자라는 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파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건 도대체 어떻게 컨트롤하세요? 진짜 어려워지네 그거. 살 때는 제가 여보 이거 사자 이렇게 제가 보통 하거든요. 근데 팔 때는 여기가 판단을 해요. 그게 좀 케미가 맞는 게 저는 이거를 잘 깎아요. 살 때 잘 깎아서 얘가 얼마까지 될 거다라는 예측을 잘하고 여기는 이게 오퍼가 들어오면 오퍼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210억을 생각했는데 한 200억에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그냥 200억에 팔아요. 우리가 뭔가 팔 때는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는 사람이 늘 있을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잔잔한 파도가 있듯이 올라갔다 또 떨어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줄 매수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당연히 팔고 다음 플랜으로 갈아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타이밍이 또 지나면 또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겠지만 시간이 가면 결국 가치는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걸 뒤에 사는 사람도 먹는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먹는 포인트가 보여야 이걸 사는 거잖아요, 사실. 사는데 너무 우리가 호가에 올려놔 버리면 이 사람이 먹는 파이가 점점 적어져. 이런 형식이라면 누가 과연 이걸 살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놨다고선 치더라도 이 정도의 여지를 열고서 딜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를 굉장히 좀 잘 받아주는 편이에요. 팔 때는 우리 지영쌤 얘기 들으면은 보통 되더라.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20대 때는 돈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래도 투자를 좀 하더라도 나중에 돈 많이 모으면 그때 가서 막 하려다 보니까 내가 목숨 걸고 모은 돈이다 보니까 막 벌벌벌 떠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것도 어찌됐든 반복되는 그 경험 속에서 내공이라는 게 쌓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을 때 투자 시작한 거하고 투자를 한 번도 안 하고 1억을 순수하게 모아서 투자했을 때랑 어느 쪽이 더 잃을 확률이 높아요?
1,000만 원 넣고 했을 때가 오히려 손해볼 확률이 좀 덜 하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100%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10번 했으면 그 중에 솔직히 저는 5, 6번만 잘 돼도 잘 된 거라 생각을 해요.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을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이 적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잃을 게 좀 덜 할 때. 1,000만 원은 금방 다시 모을 수 있잖아요. 근데 1억은 금방 다시 못 모으잖아요. 그때 자괴감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돈이 있을 때부터 솔직히 1,000만 원부터 부동산 투자할 수 있고, 주식 투자할 수 있고, 코인 투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할 수 있으니까 종잣돈이 모였을 때 하고, 이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실패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 뿐인 거예요. 이것도 확률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례로 젊을 때 하는 게 낫다. 적은 돈으로 하는 게 낫다. 지금 대표님이랑 대화한 내용들이 결국 어찌보면 어디나 유튜브에 다 퍼져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다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빌딩 중개하는 중개사들도 빌딩에 못 사잖아요. 돈이 있는데 무서워서 못 사는 데도 꽤 있잖아요. 왜 그런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열정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의를 100명이 들으면 그 강의는 당연히 뭐 돈을 버는 방법, 좋은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성공한 사람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 좋은 거를 알려주고 해도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고객들 막 돈 버는 거 막 보이잖아요. 중개하다 보면. 그럼 자기도 뭔가 목표가 생길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보네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게 뭐냐면은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아니까 그 뒤에 따르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열이 좋다고 하면은 한두 개는 분명히 안 좋은 게 있을 거야. 근데 이거를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보이거든. 쟤를 어떻게 하면 없애지? 손님들한테 본인들이 그러거든. 아, 완벽한 물건 없습니다. 뭐 몇 개는 좀 모질합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이게 자꾸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돈은 이렇게 해보기가 싫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그 분야적으로 이렇게 있는 전문가들도 어쨌든 과감하게 자기가 먼저 그런 걸 해서 보여줘야죠. 대표님들도 이 건물 그때 150억에 샀을 때 분명히 이것도 100점짜리 건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게 산다는 게 되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큰 돈이고 100억이 넘는 거고. 네. 그런 리스크를 진짜 그냥 지고 갔던 거예요. 그럼요. 이게 저는 항상 뭘 하든 그래요. 100% 마음에 드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건 없습니다. 근데 7, 80%만 마음에 들면은 나머지 2, 30%는 내가 채우는 거예요. 100% 완벽하면 이게 그 가격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채울 거다. 내 돈을 쓰겠다. 리스크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20, 30%가 욕심이네. 그렇죠. 예. 돈은 요만큼 쓰고 싶고 요만큼 돼 있는 걸 바라는 거지. 100% 만족스러운 건 비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00억짜리를 사고 싶은데 내 눈은 한 200억짜리가 더 좋아 보이고 안 좁혀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현실 파악하고 금액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타협을 해서 여러 가지가 좋은 조건이면은 준비됐다면 꼭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투자든 100% 완벽한 건 없다. 하지만 70%만 넘으면 나머지 30%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남들이 이미 와 하고 갈 때는 늦었다. 그거는 이미 끝난 거다. 다음 버스 봐야 된다. 그리고 남들이 오히려 다 떠날 때 그때가 오히려 또 기회가 됐어요. 맞아요. 저점이 언젠지를 한번 또 봐야죠.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코인이건 저점 매수는 옳다.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는 진득하게 기다려야 된다. 단타는 없다 세상에.